무좀약을 열심히 바른다고 발라도 무좀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영상에선 무좀약의 여러 가지 종류와 무좀을 잘 낫게 하기 위한 무좀약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좀은 피부 사상균에 의해서 발에 발생하는 진균 감염으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피부 사상균은 피부에 각질에 기생하며 각질을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가는 진균으로 각질의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이 때문에 무좀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각질에 의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재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지간형 무좀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무좀의 형태로 발가락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얗게 짓무르고 가려움증이 심하면서 불쾌한 발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발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발생하기가 쉬우며 다른 발가락보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소수포형 무좀입니다. 발바닥 또는 발바닥의 측면에 작은 물집이 흩어져서 발생하는 무좀으로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물집은 황색의 액체로 차 있고요. 수포가 건조되면서 가피를 형성하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화형 무좀입니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각질이 두꺼워지며 긁으면 고운 가루처럼 각질이 떨어집니다. 난치성이고 가렵거나 통증 등의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무좀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에 각질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발바닥이 갈라져서 따갑거나 아프게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무좀에 쓰는 무좀 치료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약들은 전문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무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 무좀약을 1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무좀약이 종류도 많고 성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무좀약을 고르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르는 무좀약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진균의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나타나게 되는 약들이에요. 클로트리마졸, 케토코나졸, 에코나졸, 세르타코나졸처럼 성분 이름이 무슨 졸로 끝나는 성분의 약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은 광범위한 항진균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무좀에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 백선균의 선택적인 효과를 보이는 테르비나핀 성분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테르비나핀 성분 약을 사용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2차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무좀약 중에서요, 항진균 효과를 가지는 클로트리마졸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히드로코르티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런 약들도 있는데요. 이런 복합 외용제 무좀약의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급성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국에서 무좀약을 구매하셨다면 대부분의 성분이 바로 이 테르비나핀 성분의 약일 거예요. 이 테르비나핀 성분은요, 무좀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테르비나핀은 피부 사상균의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무좀에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고요. 무좀 치료 후 재발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라미실 크림처럼 테르비나핀 단독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들도 있고요. 다른 성분과 복합제로 나와 있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제 성분 중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일시적인 마비감을 통해 가려움과 통증을 완화시켜주고요. 멘톨은 청량감을 주어서 가려움증을 해소해줍니다. 여기에 디페니드라민, 에녹솔론, 크로타미톤, 글리시리진, 이칼륨 등과 같은 성분들로 가려움증 완화와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이 동반된 무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약들이 더욱 효과적인 약들입니다. 테르비나핀 성분의 약들은 여러 가지 제형으로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에 묻히지 않고 약을 바르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뿌리는 외용액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들이 좋겠죠. 또한 이름에 이렇게 원스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어서 매일 약을 바르기 힘든 분들에게 좋은 약입니다. 이 약들은 단 1회 적용하는 약으로 바른 후 2분 이내에 투명하고 매끈한 막을 형성하고 테르비나핀 성분을 각질층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전달된 테르비나핀 성분이 13일간 각질층에 잔존하면서 진균의 증식을 억제해주죠. 사용 방법도 조금 특이한데요. 약을 바르기 전 바를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쪽 발 전체에 골고루 발라야 합니다.
양쪽 발에 모두 바르는 이유는 무좀이 없는 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진균을 제거해주기 위함이죠. 발가락 사이사이 모두 얇게 펴바르고요. 발바닥 전체와 발바닥으로부터 약 1.5cm 높이까지 문지르지 않고 바른 후 약 1분에서 2분간 건조시킵니다.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바른 후 24시간 동안 씻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약을 사용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테르비나핀과 같은 계열의 무좀약인 나프디핀은요, 항진균 작용 외에 항균 및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세균 감염 등으로 염증이 동반된 무좀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이 밖에도 부테나핀 성분의 바렌굿겔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부테나핀과 리도카인, 캄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는 무좀에 효과적이고, 아모롤핀 성분의 로세릴 크림이라는 무좀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좀약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무좀약은 어떤 약일까요? 1차적으로는 테르비나핀 성분의 무좀약을 사용하시되, 가려움증과 통증이 동반된 무좀에는 단독 성분보다는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약들이 낫습니다. 각화형 무좀일 경우 각질이 심하면 무좀약의 흡수가 떨어지고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하는 진균이 증가해서 무좀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질층을 벗겨낼 수 있는 살리실산이나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무좀약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질 제거 성분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레아 크림을 따로 사서 먼저 바르고 무좀약을 그 다음으로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약은 매일 발라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힘드신 분들이라면 한 번만 바르는 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좀약을 사용해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치료 도중에 증상이 완화되면 약 바르는 걸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좀약을 바르다 보면 백성균 수가 줄어들게 되어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이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되므로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2주간 더 약을 발라서 잠복해 있는 백성균까지 모두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 무좀을 동반하고 있다면 발톱 무좀약을 따로 사용해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발톱 무좀은 치료가 훨씬 오래 걸리고 무좀의 재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발톱 무좀의 약에 관한 영상은요,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좀약은 다 나은 후에도 2주간은 약을 더 발라야 한다는 점, 즉 꾸준하게 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약에 대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이었습니다.